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2월 1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일반 뉴스가 아닌 제가 그 학습한 내용을 좀 제일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전략과 전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제목을 붙여봤고, 분류, 상관관계 및 원인과 결과를 사용해 모순에 정면 대응하고 기본 가정에 도전한다. 이 원인 결과가 그 과학적 사고방식의 그 마지막 피날레를 차지하는 거죠. 과학의 발전 단계가 처음에 분류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상관관계, 마지막에 원인과 결과로 그렇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과학적인 분야 이런 데서는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까지만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관계까지 나가는 또 언론에서도 그런 뉴스를 좀 찾아보기가 힘든데, 언론 뉴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가 뭘까?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종전에 전략과 전술을 배울 때는 이 전략은 위에 있는 높은 탑이 하는 것이고, 단계별 행동 그 대원들이 이 전술 완투를 하고, 이 전술 완에는 또 전술 또한 뭐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해 나가게 있는데, 전략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전략은 어디에서 끝나나? 전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실제로 전략과 전술과는 일대 다수의 관계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었었는데, S&T 트리라는 데서 스트래테직 앤드 태틱, 전략과 전술 트리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생각을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된다. 그 상층부에도 전략과 전술이 있고, 그 중간 단계에도 전략과 전술이 있다. 이걸 뭐 군대로 본다 그러면은 이 사령관의 전략 전술이 있고, 대대장의 전략 전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부대의 전략 전술이 있다. 그리고 일개 사병인 경우에도 자기만의 그 전략 전술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아래로 5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전략 전술 단계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술은 행동인데 행동의 동시 또는 순차적 실행을 한다. 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그 진행을 해 나간다는 얘기죠. 뭐 아무거나 먼저 한다는 게 아니고 순서적으로 전략 전술을 진행해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략과 전술은 항상 함께 존재한다. 전략과 전술은 각 수준마다 존재한다. 각각의 전략과 전술 실체는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한 목표 성취에 필요한 변화를 나타낸다. 이렇게 소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략이 뭔데? 그러면 간단히 무엇을 위해, what for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술은 행동,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한반도가 세계의 변수가 되고 있다. 과거 한국의 위상은 롱테일 속의 뻔한 상수로 인식되었으나, 요거가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법칙, 8대2의 법칙으로 그 경제 관계 쪽만 했는데, 이게 꼭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한국이 여기 꼬리에 그 상수로 돼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세계를 변화하는 변수로서 20% 내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다. 요렇게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젠 변수로서 낮은 확률이 아니라 높은 확률의 사건 발생 가능성 나라가 되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은 세계사의 큰 변수로 등장하고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유의 이 뉴스 같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살래요. OECD 이민 증가율 2위. 그 이유는 이가영 조선일보인데 2023년에 그 미국이 물론 그 이민 증가수가 제일 많았 13.5%로 증가했는데 영국은 52.9%가 증가했대요. 영국도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이렇게 올랐고 한국이 뭐 이 영국에 비해서는 뭐 우리가 그 10만도 안 되지만 그래도 87,100명이 2023년에 그 이민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뉴스 기자는 법무부의 그 의견을 들어서 한류 열풍에 따라 유학생과 연수생이 늘어난 것을 이민의 증가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어, 또 이민 유입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그 이민자 유입 증가에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특히 EU 쪽에서는 터키 이민, 이슬람 쪽을 믿기 있기 때문에 터키가 나토는 가입이 됐어도 EU에 편입 좀 시켜달라 그러면은 만약에 편입이 되면은 이동 자유의 거리가 풀어지기 때문에 터키인들이 투르키인들이 유럽으로 대거 그 이주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EU 쪽에서는 아니 나토까지는 되는데 그건 못 가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많아지면 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으로는 그 차이나타운 이런 거죠. 지들끼리만의 경제 그 안에서 뭐가 벌어지는지 핵심적으로는 마약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뉴스를 보면은 작년 외국인 취업 늘자 국내 입국이 출국보다 12만 명 많아. 6년 만에 최대다. 강우량 또 같은 조선일보인데도 이민이 증가한 이유는 취업 목적이 이게 핵심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민 증가의 원인은 한국의 경제력과 안보에 안전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의 저출생 노동력 부족이 근본 원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도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건 좀 한류 열풍, 이건 뭐 이런 거는 좀 아니올시다 이런 얘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검색을 해서 뽑아봤더니 대한민국 GDP 순위가 10위고요. 2023년 기준입니다. 1인당 GDP 순위 24위로 나와 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 중 1인당 국민소득이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GDP가 21조 7,762억 달러, 중국이 2위인데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한참 밑이에요. 일본이 3위고 독일이 4위인데 이게 2024년도에 뒤바뀌어진다고 그러죠. 영국이 5위,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래도 돈은 많은 나라라고 아직도 그 옛날 대영 제국의 영광이 그러나 이제 대영 제국의 영광은 이제 좀 사그러들고 있죠. 인도가 6위로 여기도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지만 인당 국민소득은 뭐 $10,000 정도 수준뿐이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죠. 대한민국이 GDP가 1조 8,394억 달러. 그래서 그 GDP 상으로는 10위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 GA 정도의 좀 이제 좀 불러줘도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일본이 23위, 우리가 24위인데 이것도 2024년에 바뀔 거라고 그러죠. 우리가 더 올라가고 일본은 내려갈 거라고. 2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이 2023년에 37,079달러, 우리가 35,569달러. 요것이 2024년 통계가 나오면 뒤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된 대선 출마 못해 방금열 조선일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2년 2개월 만에 첫 결론, 법원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유죄, 김문기 발언엔 호의 맞지만 공표 아냐. 요게 이제 핵심 제목이고요. 이것만 선거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건으로 해서 이 다른 공판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이제 높아질 것 같아요. 사법부가 제대로 공정하게 그 판결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동훈 재판부 판사 겁박 시위에도 법에 따라 판단했다. 요거는 그 민서영 경향신문 추경호 거대 야당 방탄 정의 강물 못 막어. 어저께 그 지인을 만났는데 우리 잔치국수 먹어야 하는 날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잔치 벌여야 되겠어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25만 원 뽑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그 범죄 사실도 은폐하고 정치 생명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뭐 다들 그 야당 그 똘마니들은 심각한 얼굴 표정을 짓는 거로 아주 충성맨들인 거로 되어 있네요. 이 뒤에 있는 친구가 좀 아주 미남 타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가 그 강동구청장 했던 그 이해식이라고 구청장 해먹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그 말하자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당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아주 딱 달라붙어가지고 뒤에 가서 이재명이 아주 완전 똘마니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어디 들어봤어요.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에서 전문가는 미국의 향기를 느낀다고 한다. 즉 한국적 발상이 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재명이를 속된 말로 죽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주목받는 한동훈 입지 강화될 듯. 박숙현 조선비즈입니다. 한동훈 더 변화하고 쇄신할 것. 뭐 이렇게 해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야당 참여나 쟁점 현안 논의를 위한 양당 대표 회동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 윤 대통령 임기가 전환점 반을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래도 일찍 안정을 좀 찾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승리로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무기에 대해 다시 세컨드 소울 하게 되었다고 최수양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바이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파견이 돼야 되는 거는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한다. 그건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쪽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이 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입장에서는 좀 윤 대통령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그런 상황이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조건 반대한다 이게요. 이미 감시단 내지는 북한군을 상대하는 어떤 선동을 위해서 귀순하라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심리전 이런 거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간접적인 어떤 군이 이미 파견이 돼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일 외교수장 내년 수교 60년 유지관계 강화 확인. 연합뉴스. 이 에이펙 회의 전에 이 수장들끼리 만나기 전에 한일 양국 외교부장들이 내년이 2025년이
수교 60년인데 계속해서 잘하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뭐 이렇게 돼서 여기 그 일본의 그 외교부장은 벌써 이제 또 바뀌었네요. 그 여자였다 이와야 타케시 외상, 우리 조태열 우리 외교부 장관. 한미일 정상 북로협력 강력구탄 삼국협력사무국 설치 합의.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입니다.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한미일 그 기시다였다가 이제 이시바 총리로 이렇게 바뀌었죠. 어쨌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협력 사무국을 만들자. 그래서 이시바 총리도 이 삼국에 조율될 문제는 사무국 제도화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삼국이 협의해서 발표한다. 이런 뜻으로니까 이시바 총리가 된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그렇게들 평가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 4차 북미 정상회담 있을 수 있다.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도를 했네요. 안보 저널리스트 요시나가 겐지 씨와 고타니 데스오 메이카이데 교수가 14일 BS 리테레의 심층 뉴스에 출연해 북한 정세에 논의했는데 트럼프하고 북한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파인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는 북한을 핵보유国으로 인정해 군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더 개발은 안 하더라도 인정해 놓은 상태에서 좀 북미 회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대화 유지 중요성 확인 시 트럼프와 협력 의향, 관계 진전 자랑 바이든, 미중 정상회담, 지지통신 외신부가 양순에는 인공지능의 핵무기 사용의 판단을 맡기지 않고 인간이 제어하는 것을 확인. 이거 매우 중요한 걸 합의한 것 같습니다. 서로들 인공지능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중국 보고도 쏴. 그 다음에 미국 보고도 쏴. 그러면 이제 인류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뉴스들이 이번 에이펙 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 방한, 시진핑 방한해달라, 또 시진핑은 방중해달라 각각 제안했다. 근데 그 가격이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시진핑 윤 대통령의 한반도 긴장 원치 않아 평화적 해결 희망한다. 또 시진핑 바이든의 한반도 충돌 혼란 발생 용인 안 한다. 이런 제목으로 언론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2026년 에이펙 의장국의 CC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6년에 의장국을 자기가 맡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는 한국이 의장국이 되고요. 그럼 한국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많네요. 2027년이 베트남으로 돼 있는데 2026년이 결정이 안 됐었는데 중국이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이 하겠다. 이런 순서가 되겠네요. 중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 한 보라매와 맞붙는다. 제가 좀 물음표를 붙였는데 이미 이게 지금 11월 17일 날 보도가 된 건데 우리나라 보라매 전투기하고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수출 경쟁 이쪽으로 포인트를 뒀는데 제 생각에 이미 5일 정도나 지나 취급한 소재를 지금 수출 경쟁으로 인식하는 제목이다. 그러나 핵심은 기사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두 번째로 난 독자 개발했는지 얘네들은 기술 훔치는 걸 아주 잘하니까요. 5세대 다목적 스텔스기 전투기이다. J-35는 항공모함용, J-35A는 지상기지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전투기는 중국 항공공업집단 AVIC 산하 선양항공공업집단 SAC가 설계하고 제작했다. 미국 F-35를 겨냥해 J-35로 명명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스텔스 전투기를 위한 중국 PL-15 공대공 미사일의 새로운 버전도 공개가 됐다. 이런 게 먼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백황제라고 중국, 이거는 5세대 전투기인데 6세대 전투기가 될 수 있는 이상하게 그 벌레같이 생긴 미래 영화에서 이런 뉴스들이 이미 나왔는데 조선 비지에서 좀 뭐 이게 한 5일 정도나 지나가지고 중국의 그 이 전투기 개발을 그냥 수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돌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더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KF-21 그 보람에 이런 거 좀 더 그런 안보적인 차원에서 있는데 수출 경쟁 요거 조금 이상야릿한 그 기사예요. 김남이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철간이 뭐 시간이 지난 뉴스를 가지고 수출 경쟁 이따위 정도로 그 관심사를 몰아간다면 곤란하죠. 이게 그 아주 그 공격력이 센 그 스텔스인데 스텔스라는 게 오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방공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언급을 하고 그래야지. 뭐 생뚱맞게 수출 경쟁한다. 뭐 이따위 정도 수준으로 국민을 좀 우습게 보는 뉴스 기자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네요. The Future of Naval Tech and War on the Seas. 해군 기술 및 해상 전쟁의 미래. 피터 자이언 뉴스 레터입니다. 어쨌든 전쟁 양상이 드론 때문에 많이 변하고 있지만은 미국은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지역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그런데 해상 도달 범위와 투영 능력을 제한하는 지리적 병목 현상 첫 번째 섬체인 것 같은 데 직면하게 된다. 나갈라 그래도 태평양에서 나갈라 그래도 그 일본 열도서부터 쭉 그 대만 이런 데까지 그 섬체이니까 열도라고 그러죠. 우리 섬체. 이런 거로 막혀 있어서 아주 걸쭉지근하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은 미국 선박을 드론 제조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복제자 이니시어티브를 통해 또 다른 에이스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드론은 해전 방식을 바꾸고 있지만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존재할 것이다. 중국이 아무리 드론 가지고 뭘 해본다고 해도 잘 안 될 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보장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게이트 깁슨하고 CBS 뉴스인데 그 하원을 통과한 사회보장 공정성법이라는 게 내용을 자꾸 읽어봐도 그 참 미국식 표현이 참 애들러서 이해하기가 쉽질 않아요. 어쨌든 공정하게 연금이 나가게 한다는 것 같은데 이 제목으로 봐서는 여기 뭐 써 있는 거 교사, 경찰관, 미국 우체국 직원 등 주 및 연방 근로자와 같이 퇴직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일부 퇴직자에게 사회보장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삭제. 그러니까 더 불리해지는 것 같은.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회보장 공정화법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근로자와 그 생존 배우자 및 가족의 퇴직금을 삭감하는 두 가지 조항인 횡재 제거 조항과 정부연금 상세 조항, WEP와 GPO 삭감하는. 그래서 그러니까는 신분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횡재 제거라고 그랬으니까 글쎄 내가 연금을 낸 만큼 나도 보장을 받는 건데 그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연금도 안 내고 사회보장비를 준다는 것은 꼭 거꾸로 우리 연금 내는 사람들이
형평스럽지 못한 거 아니냐, 불공정한 거 아니냐. 왜 그 연금을 안 낸 사람한테 연금을 혜택을 주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못 사는 사람들 그 인간적으로는 뭐 도와줘야 되지 않냐 하지만은 우리 연금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많이 줬던 거니까 그걸 깎아라. 그리고 우리한테 많이 줘야 되지 않냐. 이거 같습니다. 이 폭군 그 드라마를 한번 취급했었는데 이게 되게 제가 이 관심이 가는 게 그 대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정보원 그 폭군 프로젝트를 한 정보 무슨 부장이 있고 그것을 막으려는 CIA, 미국 CIA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매달 나라에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 처먹으면서 이 나라엔 이 검은 머리에 아메리칸 새끼들이 참 많어.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의 그 끈앞을 스파이 짓하고 그다음에 그런 짓 하는 놈들이 많어. 핵에다가 ICBM도 날렸는데 또 뭐가 남았을까? 이거 못하게 했죠. 그 CIA 측 얘기하는 건데 어쩌자고 감당도 못할 이런 바이러스까지 만드셨어.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근데 결국 침묵으로 해서 죽음으로 그걸 지켜내죠. 왜 이 국내 그 국가정보원 소속의 그 A 부장이라는 친구가 꽤 미남이던데 왜 우리는 핵도 안 되고 대륙간 탄도도 안 되냐? 하다못해 저 위에 있는 북한 애들도 다 하는데 왜 맨날 우리만 안 되는 거야? 이게 의미 있는 거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국 CIA 쪽을 했는데 이게 내용을 이 드라마를 중국어로 좀 바꿔서 영화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아메리칸을 중국어로 바꿔도 똑같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나라엔 4대 머리에 중국 새끼들이 참 많아. 이와 관련해서 이 간첩법으로 잡아 족쳐야 될 국회의원 연놈들도 꽤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업체 내에서 중국에 기술 유출을 시키는 애들도 간첩법으로 중형으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코로나19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됐든지 간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건 맞잖아요. 우리는 그런 전체 인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이 드라마 속에서는 최강 병기를 만들기 위한 인간을, 그런 바이러스니까, 그거를 중국 애들이 뺏어가려고, 하는 거를 또 막아야 되는 그런 드라마로 한번 버전 2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저도 완전 그 보수 꼴통이라고 누구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게 해가 지는 나라 영국과 그 다음에 제국주의 간첩들이라고 그러는데 표현을 좀 완화해서 얘기했지만 그 제국주의라는 게 영국도 들어갈 수 있고요. 미국도 들어갈 수 있고 중국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영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한 거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당선의 정세현 씨가 윤석열 외교안보 참모 싹 다 바꾸고 대비 의림 필요했는데 지금 윤 정권 외교 잘하고 있는데 무슨 또 개똥 같은 소리냐 정세현 씨한테. 외부는 잘하고 있는데 내부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민주당 내 간첩들 새끼들 때문이다. 이게 무기 수출하는 것도 국회 허가 받으라고 지금 법을 만들려는 놈들 아니에요. 어, 그리고 트럼프 석유가스 생산 늘려 한해 수출하길 원할 것, 지금도 많이 수입을 하는데 더 수입을 해주죠, 뭐. 전라도 쓰레기 소각장 53군데나 이미 만들어졌고, 전기료 폭탄 겪고도 또 일어나, 원전 예산 팍팍 깎은 야당, 그리고 여당 증액 추진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원전 뭐 이런 것들은 깎고 이러고 있는 거죠. 야당 애들이. 한국 북한군의 실력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신 무기로 러시아군은 죽이지 말고 북한군만 죽이는 그런 거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 사람은 주장을 하네요.
방산 아까 얘기한 거고 왜다 그 간첩질들 하는 새끼들이 너무나 많다 이게요. 그러니까 폭군 프로젝트를 저거를 그 중국어로 바꿔가지고 그 스파이짓 하고 이런 애들을 아주 그냥 족치고 그런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그런 드라마를 놓은 건데 한국이 너무 그 드라마 뭐 이런 쪽으로는 미국을 악으로 하는 영화는 맞는데 중국을 악으로 하는 영화를 안 만드는 거는 친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드라마 만드는 연예인 애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그런 것 같이 느껴지고요. 대만 원전 역량이 있는데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반도체가 전기도 필요하지만은 그 세척수 고업용수가 필요해서 어쨌든 지금 TSMC가 약간 삐걱거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 예전부터 그랬는데 중국발 여론 조작이 일본에서도 조짐을 보인다. 매일경제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노조, 국회의원, 언론, 유튜버, 댓글 부대 등 중국에 부역하는 간첩들 새끼들이 많다. 이런 얘기고 일본, 미국은 이제 360여 군데나 되고 한국은 60여 군데인데 그렇죠. 일본은 또 있는 항공모함에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이 미국의 이 꼬북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일본의 그 역사적인 현재 역할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방비 뭐 저기 미군 주둔비 내라 하는 거는 일본이 우리보다 엄청 더 많이 낼 거예요. 이렇다는 얘기고요. 이 자기네들은 사실의 기반의 근거에 방송 진행한다. 그래서 그 출처들은 다 밑에다가 써 있는데 제 방송하는 것처럼 그 출처들을 그 제목 그 위에다가 바로바로 그 표현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좀 투명하지 않겠냐. 이런 소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송파 강동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나온다. 제가 이쪽 저쪽 동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눈에 띄어서 가져왔고요. 이중 언어 하는 아이는 어떤 언어로 생각을 할까? 근데 어려서부터 이 여자애가 이름이 뭐 체리라고 그랬던가? 미국에 살아도 아빠 미국인이나 한국말은 잘하고 이게 올리버 쌤이라고 이게 국내에서 원어민 강사에서 한국 여자 만나가지고 지금 텍사스에서 사는데 엄마의 모국어가 한국어이면 애들도 한국어를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한국인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영어와 한국어 모두 한꺼번에 수용되는 어린애들은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할아버지한테 아주 멋있는 말을 하는데 You gotta speak in Korea in my house. 제 집에서는 한국어 써주세요. 이게 미국식 표현이 나의 우리 집이라는데 내 집에서는 할아버지도 한국말 해야 돼. 야, 이거 참 대단한 애네. 그리고 영어로 생각하는 순간에는 체리의 모국어가 영어가 된다는 것.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가 두 개가 될 수 있다. 엄마를 보기만 해도 무의식적으로 한국어 모드로 바꾸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상 11월 17일 킹 브리지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